네, 그럼 이번에는 미래엔 2학기, 중2, 2학기, 그러니까 2단원의 두 번째 의미를 나눈 대화, 그리고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소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소단원 제목이 의미를 나누는 대화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듣기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니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네, 협력적 우리가 살짝만 밑줄 치고 협력적이란 건 뭐예요? 서로 약간 도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이해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해 없이 이렇게 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의미를 나누는 대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잘 나누는 대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차이를 좁혀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뒤에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라는 작품을 통해 알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과 듣기 태도 여기 별표 하나만 치고 사실 미래엔 출판사 친구들은 1학기 때 이제 공감이란 걸 배웠잖아요. 거기 있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 말하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듣는 이를 고려해서 말을 해야겠죠. 여기서 듣는 이를 고려한다는 거는 듣는 이의 어떤 마음, 심정도 고려해야 될 거고, 뭐 처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 아니면 뭐 지식 수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 아니면 흥미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지도 고려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말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청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의도를 파악하며 들어야 되는 거고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배웠어요? 성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는 항상 필요한 거고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들어야지 화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가 내 얘기에 집중하는구나. 나도 좀 더 말해볼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기분 좋아지게 잘 대화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고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여러분이 뭐 여기서 틀릴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얘는 왜 이렇게 띠껍게 생겼니? 나만 느껴요? 어쨌든 예, 코가 코가 뭐 대포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소설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것을 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 제목의 의미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목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 복습을 하고, 아니, 공부를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말을 하면, 이제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알려주자. 뭐 달걀의 가치도 맞고 자연의 가치를 알려주자. 이게 의미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소설이다 보니까 또 뭐가 중요할까, 얘들아? 그래서 어휘 중요하죠, 어휘.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이제 소설 지문이 나온다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쌤 마음대로 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건데 중학교 때는 거의 낸다고 보면 돼요. 고등학교 때는 뭐 이제 다른 거 말할 게 많아서 사실 잘 안 내기도 하는데 중학교 때는 소설들이 되게 쉽다 보니까 이제 어휘를 안 내면 조금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학교생들도 귀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휘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중등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어휘는 당연히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휘가 그냥 여러분 요즘 공부하기 얼마나 쉬워. 의미가 다 나와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밑줄 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휘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냥 소설이니까 항상 소설의 어떤 서술자의 시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자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요? 일단 나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딱 봐도 나라는 말이 안 나오죠. 문선 중에 한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 소설이 되는 거고요. 3인칭은 또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딱 봐도 우리가 어떤 시점이에요?
문스님은 한미가 고개를 다 올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딱 봐도 지금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아는 삘이 나죠. 그쵸? 그럼 무슨 시점인 거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고, 자, 3인칭이라는 건 우리 이제는 알아야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전지적 작가라는 건 모든 걸 다 아는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말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소설의 시점도 당연히 체크하시고 우리가 작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분줄거리 발달. 자, 본매가 다니는 산골 초등학교 문 선생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암탉을 나눠주곤 한다. 본매 오빠 한매도 암탉이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러나 한매는 어째서인지 본매 여행비를 마련해줄 암탉을 주기로 한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제 문 선생님이 돈이 좀 많으신가 봐, 있는 집인가 봐. 그래서 애들한테 닭 한 마리씩 나눠준대. 그래서 그 닭을 잘 길러서 달걀 팔아서 도시로 수학여행 다녀오라는데, 오빠도 이제 한매가 오빠거든요? 한매도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본매가 달걀 팔아 수학여행 갈 차례가 되자, 본매의 암탉을 죽여버리려 한대요. 그럼 여기서, 한매 미친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뭘 파악해야 돼? 어, 우리 한매가 왜 그런 것일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헤아려 봐야지 우리가 의미를 나누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문 선생님이 어떤 말하기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봐주면 됩니다. 전개 부분으로 가보면 문 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올리길 기다렸다 이렇게 말 걸었습니다. 한매가 말없이 문 선생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치킨 먹으러 갈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발화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조금 치킨 좋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통닭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야? 지금 문 선생님이 한매한테 어떤 얘기 할 거야? 야, 봄에 암탉 좀 죽이지 마. 이런 얘기 할 거잖아. 근데 그 얘기는 한매 입장에서 좀 듣기 싫은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매의 기분을 좀 좋아지게 하고 싶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매가 좋아하는 통닭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듣는 이의 뭘 고려했다?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출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고 그래서 한매가 반응을 해요. 곰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그래서 약간 한매가 좀 눈치가 빠른 편인가 봐. 그래서 문 선생이 좀 약간 꼰대 같은 소리 할 거니까 이런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하는구나. 이런 걸로 이제 짐작을 한 거고. 자, 그래 선생님은 다 안 된다. 그렇지만 본매를 나만 하지 마라. 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한매도 완전히 약간 또라이는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본매를 나무랄까 봐 걱정하는 문 선생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매도 문 선생의 어떤 처지를 이제 고려해 주는 친구라는 거 착한 친구예요. 암탉을 비록 죽이려고 하지만 어쨌든 근데 보면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선생님 전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넘어가서 네, 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좀 문 선생님이 되게 보살이다, 되게 대화를 잘한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자, 지금 한매를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서 쌤 같으면, 자, 소름 돋아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이제 문 선생님은 한매를 나무라지 않고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봐주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봄. 그래서 이런 게 약간의 의미를 나누는 대화에서 조금 필요한 태도가 되는 거고, 계속 보면, 본命암탉뿐 아니라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한테 나누어준 30마리의 암탉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한매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 아까 쓴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꾸짖지 않고 이제 이유를 들어주고 있다. 자 그래서 문 선생님의 태도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태도는 어떤가 이제 경청하면서 이어질 말을 기다린다. 그래서 태도가 되게 배우신 분답게 되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계속 읽어볼게. 아무리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싶은 건 나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정만 나빠질 뿐이란다. 곰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걸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암탉이 싫은 게 아니었어. 얘는 암탉 알레르기가 있던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곰매가 달걀 팔아서 여행 가는 걸 막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야. 꼭 도시 구경을 하고 싶다면 쌀을 팔아 보낼 수도 있어요.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가는 일만큼 막아야 해요. 그래서 얘는 봄매가 달걀을 팔아서 도시로 가는 걸 반대하는 거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보면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 갔었고, 너는 그때 그 일에 열성이었는데,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무엇이 네 마음을 변하게 할지 말해줄 수 있니? 민박한 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문 선생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 한 대도 없었으니 그 구경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 2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 또 텔레비전이 세 대나 생겼어.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해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 지금 문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한매가 텔레비전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야? 아, 이 한매 자식이 이제 시골에서 텔레비전 못 보다가 도시 가서 텔레비전이라는 신문물을 접하니까 좀 기가 죽었구나. 그래서 본매가 기죽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매가 이제 텔레비전을 한 거는 진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문 선생님이 이 작품 전체적으로 대화 태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여기서만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 조금 체크할게요. 여기서 문 선생님이 이제 한매의 의도를 잘못 짐작했다는 거. 여기서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여기 조금 체크해 둘게요. 문선생의 한매의 의도를 잘못 짐작했고, 또 약간 문 선생님이 잘못한 게, 이제 한매는 지금 되게 진지한데, 약간 또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화났는데 상대방이 웃으면 좀 빡치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 감정을 살짝 이제 고려 안 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여기 부분이 이제 문 선생님이 약간 대화 태도가 조금 잘못됐었고 나머지 부분은 문 선생님 대화 잘 할 거예요. 여기 부분만 조금 체크하시고 계속 보면 선생님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그래서 야, 문 선생님 내 얘기는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참 넌 거기서 뭘 봤니? 이때 문 선생님 감정은 어떻겠어요? 내가 한매를 약간 좀 약간 그, 뭐라 하지,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좋은 길로 이끌려고 했는데, 한미를 빡치겠구나 하고 약간 미안한 감정이 들 거고, 그래서 보면, 자, 우연히 깜짝 놀랄 제주 부르기 쇼라는 걸 보았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도 넘기도 하는 개수를 눈 깜짝 사이에 해치는 여학생을 보고, 아마 연장도 없이 이 판으로 이 세계 온갖 새소리, 짐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소리를 내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한매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문 선생님은 더욱 침을 삼키며 한매의 다음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도시에 대한 한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다. 혹은 우리가 이제 도시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이제 계기가 이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다. 이렇게 보면 그 아저씨는 어찌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트려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뱃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상쾌하고 괴로운지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목을 그렇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민박한 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 재미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만 봐도 좀 더럽죠. 그쵸?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매가 울고 싶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한매에게 뒤에서 나오지만 한매에게 달걀은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지금 도시에서는 달걀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어요? 되게 조금 하찮게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도시에서는 달걀을 되게 약간 가치가 없이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매는 울고 싶어 한다는 거. 계속 보면, 그때 왜 울고 싶은지 지금 생각나니? 생각나고 말고요. 그동안 도시의 인상은 희미해졌지만 그 일만한 어절점 생생한걸요. 그때 저는 제 여행비가 된 제 암탉이다운 소중한 달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제 동생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특히나 본매는 어찌나 날쌔게 훔쳐가는지 아마 제일 많이 쥐어박았을 거예요. 귀여운 누이 동생이 골목 모퉁이에서 서럽게 훌쩍이는 말고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때 저에게 달걀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매가 말하는 건 지금 동생을 이제 때리고 쥐어 박을 만큼 이제 한매에게 달걀이 어떤 존재예요? 한매에게 달걀이 되게 지금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소중한 존재. 한매에겐 소중한 존재인데 그거를 이제 도시에서는 아저씨가 130개씩이나 흰자이 질질 흘려가면서 침 튀기면서 먹고 있으니까
그냥 울고 싶어질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매한테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한테는 마구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 보니까 꼭 제가 업신여김 당하는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가 달걀한테 약간 과몰입을 한 거죠. 하도 달걀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달걀이 도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본 한매는 자신이 업신여김, 그러니까 내가 약간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야. 이런 분함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됐다고요? 도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 생각하게 된 이유다.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달걀이 이렇게 무시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구나. 이렇게 한매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어우, 진짜 TV에서 이런 거 나오면 요즘은 이런 방송하면 오히려 큰일 나겠죠. 그쵸? 근데 옛날에라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자, 제가 달걀한테 드린 정성과 그동안의 세월까지 무시당했다 싶으면서 이튿날부터는 도시공연에 도무지 재미가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줄곧 저를 그때 업신여기던 무시하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어요.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며 손뼉치고 깔깔대는 도시아의 어른 모든 사람에 대한 안갚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걸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거 한매의 집이 약간 좀 가난한 처지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가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한 까닭이 뭐래요? 뭘 위해서?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중학교 진행한 이유가 이제 도시에게 리벤지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학을 했구나 한매가 말하고 있고 자 계속 보면 그래 선생님은 뭐 목이 잠겨 그러니까 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구나 어디 너의 복수의 꿈 안갚음의 꿈을 이야기해보려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는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지는지 해서 전 도시 사람들 업신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르게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게 떠받들게 그리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중이병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문 선생님은 이런 말 무시 안 해. 이런 말 무시 안 하고 뭐라 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래서 문 선생님 말하기 태도를 보면 공감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야, 한매야 지랄하지 마 이랬으면 그냥 한매는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길로 나아갔을 거야. 근데 문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 야, 굿 아이디어 이렇게 해주니까 한매도 약간 내가 공감받은 느낌이 들고 좀 착해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런 문 선생님 말하기 태도 잘 알아두시고 계속 보면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그램에 대한 안가품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너무 인색하게도 단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쪼잔하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쪼잔하게. 쪼잔하다, 인삭하다 같은 뜻이고 너무 쪼잔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 있니?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그래서 지금 한매의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네, 대화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거야 문 선생이. 자 달걀은 달걀로 어떻게요? 글쓰다 우리 그걸 생각해 보자꾸나 넘어가서. 여기 이렇게 생각 뭐 바뀌었다? 이거 말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문 선생님이 한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매의 손도 한매의 얼굴 못지않게 잘생기고 든든합니다. 한매의 등은 떡반처럼 널찍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문 선생님 한매가 대견해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문 선생님 한매를 보고 이 자식 언제 이렇게 잘생기게 큰 거야? 이런 뭐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계속 보면 자,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두 사람의 발밑에서 넘실댑니다. 봄밤의 어둠은 부드러울 뿐더러 그 속에 향기가 녹아있으니까요. 여기 부분 은근히 출제 잘 돼요. 여러분 표시할게요.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면 밤이에요. 봄철 밤이에요. 근데 봄철 밤을 되게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 되게 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뭐 넘실댄데 그리고 그 안에 부드럽고 향기가 녹아있대. 얼마나 되게 소름 돋게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게 약간 좀 감정적으로 되게 조금 낭만 있게 묘사한다는 뜻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서정적으로 혹은 뭐 낭만적으로 이런 말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말 할 수 있냐면 썰물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부드럽다 이런 촉각
촉각적 심상이죠. 그다음에 향기, 그리고 후각적 심상이죠. 이런 여러 감각을 사용했으니까 되게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봄철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비유적, 서정적, 낭만적, 그리고 감각적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은근 자주 나오니까 표시하시고 계속 볼게. 자, 한매야, 봄매가 암탉기는 일을 해방놓지 말고 도와주려 선생님은 귀엽고 봄매까지 도시에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실 셈이군요. 지금 그래서 한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봄매도 가면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이제 도시를 싫어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 선생님이 말한 거 보면 아니지. 선생님은 다만 달걀을 달걀로 갚는 일을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문 선생님이 소년처럼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하고 첫 번째 문 선생님이 제안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 1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제안 보면은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야. 아직 어리지만 다 자라면 곧 알을 낳기 시작할 거야. 형제간에 싸워가면서도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여비 여행이 되는 비용을 마련해 숙박비는 언제나처럼 민박으로 할 것이니 준비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지금 문 선생님이 말한 달걀을 달걀로 간 방법 1은 지금 한매가 그 수학여행 갔다 거랑 똑같은 방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매는 이 방법 1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 선생님까지 결국은 저를 업신여기시는군요. 왜? 똑같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약간 한매 우리가 석이 나갔다고 하죠. 석이 나갔어요. 그럼 결국 이 도시 사람들이랑 문성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를 보면 자, 한매가 잃었다. 자, 한매가 잃었다는 건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서 일어났는데 어둠 때문이니까 한매는 의젓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퍽 쓸쓸해 보였다. 문 선생님을 따라 일어서 한매의 어깨를 안다 토닥거리며 다시 앉았다. 근데 문 선생은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한다는 거 태도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계속 보면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래요. 금년 금년은 올해란 뜻이죠, 올해. 이런 단어는 왜 안 써줄까? 우리 애들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이런 출판사분들이. 금년이라는 단어 우리 애들이 알 리가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을 쫓아가는 거야. 우리가 여비까지 부담하면서 말이야. 왜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진짜 기막힌 생각이야. 니 덕이야. 한매야 고맙다. 그래서 한매 때는 즉 한매 시골 아이가 도시로 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 선생님이 제안한 방법 뭐예요? 도시 아이들이 어디로 온다는 거야. 이제 시골로 온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뒤바뀐 거죠. 그쵸? 이렇게 초청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 선생님은 혼자 띠릿띠릿 기뻐할 뿐, 한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매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이런 회의적이란 말 아시나요? 그게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반응이 좋진 않다는 거,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기발한 생각이시군요, 선생님.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편한 방에 앉아서 초콜릿을 야금야금 핥으며 주스를 찔끔찔끔 마시며 달걀을 한꺼번에 130개씩 먹는 쇼를 보고 깔깔대는 아이들을 이 동네 산골에 데려다 어쩌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매의 생각에는 도시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 와봤자 와봤자 흥미가 안 생길 것이다. 와봤자 흥미가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어? 생길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도시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 주위에 환경을 봐. 초콜릿도 있고 주스도 있고 달걀 130개씩 먹는 쇼도 유튜브에 있고 그런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시골에 깡촌에 데려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매의 처음 반응은 이제 회의적 태도였다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고 네, 한매의 이런 태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변해갈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봅시다. 계속 보면 자,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과는 또 다른 달걀을 자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은 어떤 달걀이야? 130개씩 소비되는 이런 가치 없게 쓰이는 달걀이야. 근데 또 다른 달걀은 뭐야? 이제 한매가 달걀을 소중하게 기른 것처럼 되게 소중한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달걀의 어떤 쓸모를 보여주자. 그래서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의 쓸모와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 우리가 배운 달걀의 쓸모, 여기서는 이제 시골에서 달걀 되게 소중하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라는 건 이제 가치 없게
소비되는 거, 이런 쓸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이렇게 매칭할 수 있겠고 계속 보면 자, 너는 네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두는 게 좋아. 아마 도시 아이들은 놀랄 거야. 그들 천대하고 내 무시하고 웃음거리를 삼는 달걀이 여기서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가를 알면 그래서 달걀을 달걀로 갚자는 게 달걀에 뭘 알려주자는 거예요? 달걀의 쓸모를 알려주자. 달걀의 쓸모. 달걀의 쓸모라는 게 곧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자연의 소중함 이거를 알려주자. 이게 달걀을 달걀로 갚으렴 이것의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계속 보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 아이들을 부를 건 없잖아요. 우린 도시에서 달걀을 본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보았는데 이 두매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매의 생각이 중요한데 한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매. 자, 한매는 이제 도시가 이제 시골보다 되게 가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도시가 더 가치가 높고 이제 시골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냥 깡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 선생님이 어떤 말 하냐면 이 둠에 없는 것이 뭐 있니? 나는 도시 사람들의 달기를 업신여기는 것보다 네가 우리가 가진 것은 여기서 자연을 의미하겠죠. 이런 자연 이런 거를 업신여기는 것이 더 섭섭하다. 그러니까 한매는 이제 도시가 시골보다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여기서 문 선생님 생각 조금 중요해 얘들아. 문 선생 생각 오답 문제 내기 쉬워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문 선생은 지금 그러면 시골이 도시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도시와 시골 각각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 선생이 시골이 도시보다 뛰어나다고 했다? 이러면 안 돼, 얘들아. 도시와 시골 각각 나름의 가치가 있어서 뭐가 더 뛰어나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 선생의 생각.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가서. 야,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요. 구매는 자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도시와 구매가 이렇게 특성이 대조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조된 특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각각 뭐가 있다는 거야?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명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아이들은 우리를 시골뜨기 취급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시골뜨기니까 이번엔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깜짝 놀랄 차례다. 그러면 우린 걔네들 서울뜨기 취급하셨구나. 그건 재미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은 더욱 으스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 애들이 야, 너 떡갈나무 알아? 이러면 여러분이 와, 너 떡갈나무도 알아?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뭐래? 이렇게 반응할 거잖아. 그래서 도시 아이들이 더욱 으스댈 거다. 이렇게 말을 할 거란 거야. 근데 계속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골뜨기보다는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걔네들은 으스댈 테고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결국 걔네들은 으스대지 못할 거다. 여기 부분이 아까 말한 문승의 생각이 나와 있는 거죠. 둘 다 뭐 못나거나 잘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도시는 문명을 가지고 있고 시골은 자연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미야 너 이것 좀 알아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문승의 한미와 공유하고 싶은 의미다까지 표시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봐두시고 자 그렇지만 우린 걔네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걔들 눈에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자, 선생님 조카는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쭉 반장 노릇만 한 아이지 마치 너처럼 그 녀석이 90점 맞은 자연 시험지를 보니까 근데 콩은 외떡잎 식물, 그래서 옥수수는 쌍떡잎 식물이라 바꿔 썼더구나. 자연 시험 보기 전날 밤새도록 달달 외우고도 그런 실수를 하더니 넌 그 녀석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래서 문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이 시골 애들이 문명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이 도시 애들도 자연에 대해서 모르니까 둘 다 화가인 건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 계속 보면 그냥 도시에 있는 어린이의 낙원이랑 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자, 이게 우리가 도시의 특성이래요. 도시의 특성이 우리 세모칠게요. 뭐 이게 딱히 부정적이는 건 아닌데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제 세모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특성 세모. 계속 보면 나도 안다. 누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잘 꾸며진 공원을 그을 쓴 거지. 왜 그런 줄 아니? 그 공원이 가장 자연에 가깝게 꾸며졌기 때문이야. 가장 교묘하게 잘 흉내냈기 때문이지. 흉내는 진짜만 못하지. 아마 도시 애들은 이곳에 진짜 자연. 그래서 두매
이 시골의 특성은 이제 역삼각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매가 말하기를 도시에는 어린이 공원이겠죠. 아마 어린이 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 선생님 주장은 뭐야? 야, 그 어린이 공원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을 흉내냈기 때문이야. 시골에는 진짜 자연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토론을 계속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매 바라보면 그것의 분수는 참 신기했어요. 자, 처음 봤으니까 그렇지 며칠만 보면 시들해질 걸. 더구나 그 무슨 물이 마르면 아주 꼴사납지. 그렇지만 우리 고장에 선녀폭포 이게 이제 뭐 두메 산골에 있는 건가 봐. 지금 대화하는 곳에 있는 건가 봐. 선녀폭포가 물 마른 걸 본 적 있니? 너희 할아버지도 그걸 보지 못했을 거야. 몇 천 년을 계속 보면. 자, 한결같이 흐르면서 매일 다르게 흐르지. 그래서 매일 봐도 새롭게 가슴이 울렁거리진 않던. 자, 하긴 그래요. 분수가 신기하긴 했지만 선녀폭포를 볼 때처럼 가슴이 울렁대고 피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자, 여기 부분도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한미가 처음으로 문 선생님 말에 뭐 하고 있냐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의미를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좁혀가고 있다. 이런 것이 의미를 나눈 대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계속 보면 자, 거봐라. 도시 아이들이 선녀폭포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본 것의 몇 곱절 몇 배나 되는 신기한 경험이 될 거다. 그렇지만 그곳 동물원 도시 특성이죠. 자, 동물원에는 각국의 동물이 없는 것 없이 다 모여 있었어요. 네, 세계 각국의 동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공부지. 우리 고장에서는 다람쥐하고 산토끼하고 노루하고 멧돼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지금 아이고 자, 동물원과 이제 이런 두메산골에 있는 동물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의 동물원의 종류는 더 어때요? 종류는 여기다 더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시골의 자연에는 더 많은 종류의 동물을 볼 수 있다 하면 당연히 틀리죠. 여러분, 동물원에 푸바오 있잖아. 근데 시골에 푸바오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큰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는 다람쥐하고 산토끼하고 노루하고 멧돼지 그냥 종류는 조금 딸리는 거야. 근데 멧돼지는 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요. 어쨌든 계속 보면. 자, 그렇지만 도시의 동물들은 모두 우리 속에 갇혀 있고 우리 고장의 동물들은 자유롭게 있지 않니? 동물원은 종류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때? 이 동물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맨날 막 틀어박혀 있고 막 벽 보고 있고 좀 불쌍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두메산골의 이런 멧돼지 같은 애들은 어떻대요? 이제 자유가 있대요. 자유가 있어서 농작물을 먹고 가나 보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부분이 시골에서 동물들 종류가 더 많다 하면 틀리다는 거, 종류도 적지만 자유가 있다는 거 계속 보면 자, 세계 각국의 동물을 없는 것 없이 모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길들여 사는 걸 보는 것보다 산토끼는 산토끼답게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자연 속에 사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신기할걸? 자, 그곳의 천체과학관에선 대낮에도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었어요. 자, 도시에서는 밤하에도 별자리가 안 보인단다.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우리만 보기 아까운 것만 해도 도시 아이들을 초대할 만하지 않겠니? 도시에서는 이제 낮에 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천체과학관에서 이제 낮에서 별을 볼 수 있지만 걔네가 이런 천체과학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밤에 눈으로는 별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별을 볼 수 있는 천체과학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도시에서 아니 두메에는 뭐 있어? 이제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다는 거죠. 자, 시골에서는 물론 이제 낮에는 별을 못 볼 거야. 근데 이제 밤에 별이 이제 쩔겠죠. 쩐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제 초대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구제의 밤하늘은 도시 아이들이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 걸. 그렇지만 선생님, 도시에서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사람 사는 거를 돕고 있었어요. 우린 그것에 익숙해지기는커녕 자주 그 이름과 쓸모로 혼동하고 겁을 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고, 우리를 무식제해야 된 것좀 주눅이 들었어요. 도시에서는 아마 토끼불하고 괭이파고 구분하지 못한 아이들이 맞을 걸 하면 자, 우리가 문명이 이게 대해 모르는 건 무식한 거고 도시 아이들이 밤나무와 떡갈나무와 참나무와 나도밤나무와 참피나무와 물풀이나무와 피나무와 가시나무와 은사시나무와 감미나무와 전나무와 산나무와 잣나무와 측백나무에 대해 몰라도 유식하다는 생각일란 제발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뭐 하고 있어요? 나무들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 그래서 이렇게 열거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야, 시골 우리
자랑스러운 시골 애들은 이런 나무들을 다 구별할 줄 알지만 도시 아이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똑같이 무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눅 들 필요는 없다. 근데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모르는 것도 무식한 거고 우리가 문명을 모르는 것도 무식한 거야. 똑같이 무식이들이다. 빠가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실컷 좋건 앞으로 문명과 만나고 길들여질 테지만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들의 자연과 만나 가슴 울렁거릴 기회는 좀처럼 없을걸?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골에는 조금 점차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울릉도에서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시 살면서 막 자연이 갑자기 생길까? 아니, 그건 아니란 거죠. 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도시 아이들에게 베풀 수가 있어. 달걀로 말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우리가 별표 하나만 칠게요. 별표 치고.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이 어떤 경험 말하는 거야? 자연의 가치를 느끼는 경험. 그래서 달걀을 판돈으로 도시 아이들에게 이런 자연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경험을 이제 하게 해주면 그게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면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아까 제목의 의미 중요하다 했죠? 꼭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한매는 더 이상 말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의 얼굴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 한매의 태도가 변화했다. 그 말은 즉슨 한매가 착해졌어요. 의미공가 잘 이루어졌다. 왜 잘 이루어진 거겠어? 자, 문 선생님의 말하기 태도가 좋았어서 문 선생님의 말하기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굿. 자, 굿. 자, 여기서 보면 선생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자, 우리가 약간 예수님, 부처님 이런 사람들의 그림 보면은 되게 얼굴을 환하게 그리잖아요. 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한매가 문sun의 얼굴이 되게 환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존경스러워서 환하게 보인다는 거 계속 보면 인서가 이놈아 왜 그렇게 쳐다봐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그래요 인서가 달걀은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하고 뭐 겸손까지 떨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보면 앞에서 배운 담화의 구성 요소도 나오죠 그래서 살짝만 체크할게요 담화의 구성 요소 그래서 화자와 청자 무슨 생과 한매 대화의 주된 내용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 이것의 의미는 결국 도시아이들을 두 면으로 추정해서 자연의 가치를 알려주자 이런 의미였고요. 자 맥락 방과 후 이게 시간적 배경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과 후 플러스 봄철 밤 그 다음에 고개라는 게 공간적 배경.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물어볼 때는 보통 상황 맥락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의미가 잘 이루어졌다. 왜? 서로가 아니고 문 선생님이 이제 한매의 중이병을 잘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동백꽃보다는 아마 훨씬 쉽죠, 그쵸? 네,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우리가 잘서 114쪽에 여기 부분이 아무래도 소다음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별표 치시고 한 번 더 여기 읽어보시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까지 받고 여기 뒤에는 쌤 기억으로 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단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단원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영상을 보는 친구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보는 애들만 잘 봤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